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슈타인 가하더의 소피의 세계 읽고 있습니다. 621쪽이고요. 프로이트입니다. 제가 줄친 부분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625쪽이고요. 프로이트는 사람과 사회적 환경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존재한다고 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충동이나 욕구와 그가 속한 사회 환경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지. 프로이트가 인간의 성생활을 발견했다고 해도 그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그 성생활로 프로이트는 지난 세기 말에 대단히 중요했던 자연주의 사조의 중요한 대표자가 되었지. 이성이 언제나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18세기의 합리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합리적 존재가 아니다. 종종 비합리적 충동이 우리의 사고와 꿈 그리고 행동을 결정한다. 이러한 비합리적 충동이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욕구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욕은 젖먹이 아기가 젖을 먹고자 하는 욕구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이지. 프로이트는 이러한 근본적 욕구는 우리가 그것의 기원과 정체를 간단히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형태를 띠고 나타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동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유아도 성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626쪽. 프로이트는 많은 심리적인 고통의 유형들이 유아기의 갈등에서 비롯한다고 확신하고 우리가 일종의 영혼의 고고학이라고 말하는 치료 방법을 발전시켜 나갔지. 정신분석학자는 환자의 심리적 고통의 원인이 된 체험을 끌어내기 위해 환자의 도움으로 그의 의식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과거에 대한 기억을 우리 내부에 깊숙이 간직하고 있다. 정신분석학자가 만일 환자의 의식 속을 들여다본다면 아마도 환자가 언제나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깊숙이 가라앉아 환자의 에너지를 붙들고 늘어지는 나쁜 체험을 발견하겠지. 그런 외상성의 경험을 다시 의식으로 불러들이면 환자는 그것으로써 완치되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지. 627쪽. 이러한 우리 안의 충동 또는 쾌락의 원리를 프로이트는 원자, 즉 이드라고 표현했다. 젖먹이 때 우리는 거의 이드일 뿐이지. 이드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도 평생 동안 남아있단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쾌락을 통제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운다. 쾌락의 원리와 현실의 원리가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는 거지. 프로이트는 조절 능력을 수행하는 자아를 우리가 형성한다고 했다. 프로이트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제3의 요구도 염두에 두었다. 어린아이일 때 우리는 이미 부모와 주위 세계의 도덕적 요구들과 접하게 된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부모는 그만둬 또는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고 말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그런 도덕적 요구와 판단의 메아리를 듣는다. 우리 주변 세계의 도덕적 기대는 우리 안에 숨어 있고 우리의 한 부분인 것처럼 보이지. 그것을 프로이트는 초자라고 했다. 628쪽. 사실 프로이트는 초자아가 양심으로서의 자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하거나 부적절한 소망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소위 초자아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특히 성적 욕망에 적용된다. 응. 아이들은 언제나 이런 말을 듣지. 그러면 못 써. 그만둬. 응.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죄의식이 생겨난다. 프로이트는 이런 죄의식이 초자아 안에 저장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모든 성적 요소들과 얽힌 채 남아있다고 믿었다. 동시에 프로이트는 성적인 욕구나 욕망이 인간 본성의 자연스럽고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소피아, 우리는 우리를 한평생 쾌락과 죄의식의 갈등 속에 밀어넣는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셈이다. 629쪽.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오랜 경험을 한 프로이트는 인간의 의식이
그 정신의 일부분을 이룰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식된 것은 수면 위에 튀어나온 빙산의 일각과 같다는 것이지. 그 수면 아래에는, 즉 의식의 문턱 밑에는 심층 의식 또는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무의식이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세계로군요. 하지만 모든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게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한 모든 일과 우리가 곰곰 생각할 때만 일어난 모든 일을 프로이트는 전의식이라고 했다.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은 우리가 억압한 모든 일을 가리킨다. 즉 추하고 부적당하고 구역질 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잊어버리고 싶은 모든 일을 말한다. 이런 메커니즘이 건강한 모든 사람에게 기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어떤 이에겐 불쾌하고 금지된 생각을 의식에서 추방하는 일이 워낙 괴로워서 병이 나고 만다. 이렇게 억눌린 생각은 언제나 곧 다시금 의식 위로 떠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충동이 비판적 의식의 눈에 띄지 않도록 억압하고 숨기는 데에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한다. 넘어가서 632쪽. 때때로 우리는 합리화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행한 일에 대해 실제 이유와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노라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지. 그 실제 이유가 너무도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말이다. 633쪽. 투사란 우리 자신에게서 억압하고 싶은 특징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 버리는 것이, 예를 들면 지독한 구두쇠가 다른 사람들과 욕심이 많다고 말하는 경우지. 섹스에 대한 생각이 골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섹스에 사로잡혀 있다고 흉보기도 한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런 무의식적인 행위들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지. 프로이트는 그런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한 실수라고 보지 않았다. 프로이트는 그런 행동을 한 가지 징후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실화는 우리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일 수 있다. 634쪽. 너는 네 무의식적인 충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우리가 유쾌하지 않은 것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을 때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는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문을 느슨하게 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신경증 환자는 바로 유쾌하지 못한 일을 자기 의식에서 쫓아내는 노력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아주 특정한 체험을 그렇게 해서 억압해야만 한다. 그것이 외상성 체험인데, 앞에서도 조금 말했지, 프로이트는 그것을 외상, 그 트라우마라고 했는데, 트라우마는 그리스어로 상처라는 뜻이다. 그는 환자와 같이 작업하면서 억압된 체험을 다시 불러내려고 했지. 물론 환자는 제가 억압되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지. 프로이트는 그런 조치를 자유연상 기법이라고 했다. 환자가 완전히 긴장을 풀고 눕게 하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게 하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우연한 일이든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든 가리지 않고 말하게 한다. 정신분석가는 환자가 긴 의자에 누워 연상하는 일 속에 언제나 환자의 그 외상, 트라우마와 또 그것이 의식화되는 것을 막는 저항의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무의식 중에 환자는 자기의 외상에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잊으려고 애쓸수록 무의식 중에 더 생각하게 되는군요. 그렇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신호에 주의해야 한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는 꿈을 통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의 중요한 저서 가운데 하나로 1900년에 출간한 꿈의 해석이 있다. 그 책에서 프로이트는 꿈에는 우연이 없다고 했지. 무의식적 생각들은 꿈을 통해서 의식에 동참하려고 한다는 거야. 프로이트는 수년간 자기 환자들 속에서 겪은 경험을 모은 후에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을 분석한 이후에 모든 꿈이 근본적으로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그런 점을 명백히 볼 수 있다고 했다. 넘어가서 636쪽. 프로이트는 꿈의 영상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꿈꾼 영화나 비디오를 꿈의 명시적 내용으로
이라 불렀다. 그러나 꿈은 의식에 드러나지 않은 보다 깊은 의미도 갖고 있다. 그 의미를 프로이트는 꿈의 잠재의식이라고 했지. 꿈의 영상과 그 소도구들은 되게 가까운 과거에서 유래하며 바로 전날 체험한 것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꿈속의 잠재의식은 먼 과거에서 유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주 어린 시절의 말이다. 프로이트는 꿈의 잠재의식을 명시적 내용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꿈의 작업이라고 명명했다. 꿈을 해석하려면 꿈의 발생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그는 꿈의 본래 주제를 찾아내기 위해 꿈의 동기를 해독해야 한다. 637조. 어, 프로이트는 꿈을 억압된 욕망의 변장한 성취로 간주했다.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억압하느냐에 대한 견해는 프로이트가 빈에서 의사로 있으면서 매우 많이 바뀌었다. 639쪽. 프로이트는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이 모두 예술가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이지. 꿈은 작은 예술 작품이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지 않니? 환자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프로이트는 종종 함축적 상징과 씨름해야 했다. 우리가 그림이나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처럼 말이다. 640쪽. 환자와의 작업을 통해 그는 우리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의식 깊숙이 보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는 이렇게 보존한 인상을 다시금 불러올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잠깐 기억을 잃었다가 조금 뒤 그것을 어쩌다 입에 올리고 그리고 더 나중에 그것을 불현듯 생각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무의식 속에 놓여 있다가 갑자기 반쯤 열린 의식의 문 사이로 스며들어온 어떤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의식으로 통하는 문을 조금 열어두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단다. 그런 걸 영감이라고 하지. 그때 우린 그리거나 쓰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는다. 642초. 예술가에게는 걷도록 내버려두는 일이 중요하단다. 음. 초현실주의자들은 모든 일이 스스로 생겨나는 상태로 자신을 몰입시키려고 한다. 초현실주의자들은 백지를 앞에 놓고 무엇을 쓸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쓰기 시작한다. 그것을 그들은 자동저술이라고 했지. 그 표현은 원래 영매를 믿는 심령론에서 유래했는데 죽은 사람이 글을 쓴다는 것이다. 음, 그다음에 643초. 환상은 참된 의미에서 선택을 행하지는 못한다. 환상은 조합하지 못한다. 모든 예술 작품은 조합이다. 그런데 조합이란 환상과 이성, 느낌과 생각 사이에 놀라운 합작에서 생긴다. 창조적 과정에는 언제나 우연적 요소가 있다. 그런 과정에 어떤 단계에서는 우연적 착상들을 차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음. 양들도 우리에 모아들이기 전에 먼저 풀어놔야 하는 법이다. 우연적 착상들을 차단하지 않는 것. 예술가는 걷도록 내버려두는 일이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가 프로이트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